맨 우측 보면 여기 빈칸 거기다가 메모셔 배울 차례는 제3편 채권. 그래서 오늘은 채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에 메모셔 채권편에서는 제2장 채권편에서는 제2장 계약만 시험 범위예요. 채권편에서는 뭐만 시험 범위라고? 계약. 그러면 이 채권 계약, 이 계약은 채권 채무를 생기게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우리 총칙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채권 채무를 생기게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겨둔다고 해서 다 같이 부담행위. 그래서 기억해야 돼. 이 계약은 부담행위라고. 부담행위이므로 계약 체결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계약을 배우고 오늘은 계약의 제7절 다 빼고 2장 1절, 2절, 3절, 4절 빼고 7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이렇게 나온다.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물권 계약이다고요? 채권 계약이다고요?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 임대차 조문 하나 쓰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 이제. 맨 좌측 위에 빈칸이 보여. 맨 좌측 위에. 맨 좌측에 빈칸 보면 이제 여기다 임대차 계약 쓰는 거예요. 임대차 제7절 임대차. 자, 그리고 제 618조 임대차의 의. 임대차의 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야, 이게 618조에. 그러면 이제 임대차의 목적물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은 동산은 관심이 아니야. 그래서 목적물 중에서 우리는 토지고 건물 이렇게. 자, 다시 외워본다.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이제 배울 거예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약서 써야 이루어지는 거야.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므로 임대차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썼을 때 승낙만 있어도 일방의 청약과 승낙만 있어도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다 같이 낙성계약.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약정만 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낙성.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임대차 여러분들 계약 총칙에서는 제1절 총칙에서는 쓸 필요 없어. 계약 총칙에서는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으며 계약은 어떤 사연이 있으면 소멸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민법은. 그래서 다 이제 민법은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드린 거 봐. 프린트 드린 거 보면 맨 좌측 위에 동그라미 쳐봐. 성립.
임대차 성립이 나와. 성립. 그 밑에 동그라미 쳐봐. 효력. 아니 좌측에. 맨 좌측에 보면 순서대가 봐. 순서대로.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 다시 한번 성립, 효력, 종료나 소멸이나 같아. 종료, 소멸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가 소멸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여기서 임대차가 성립이 될 때는 계약서 써야 돼? 안 써도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 책에는 성립에다가 아무 말이 없지? 성립 밑에다가 낙성 이렇게 한번 써봐. 낙성계약. 성립 밑에다가. 그래서 나 죽으면 다른 데 가서 강의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성이 있어야 돼. 민법은. 어째서 논리성이 있어야 되냐면 민법의 순서대로 만들어가면 그게 논리성이 있는 거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그래. 제1철 총칙에서는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게 배웠어. 근데 성립이 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물건까지 인도했을 때 성립이 되는 계약을 물건의 인도까지 요구된다. 그래서 물건의 인도까지 요구된다. 다 같이 요물계약. 대비되는 개념이 낙성계약과 비교되는 개념이 요물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낙이여 요여 낙성계약 이렇게. 두 번째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근데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와 같이 약정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계약을 다 같이 부담행위. 부담행위라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채권계약이라고도 해. 법에서는 권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 총칙 배울 때는 부담행위, 처분행위 배우면서 채권행위를 부담행위라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부담행위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잖아. 약정했으면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행위라고 해서 부담행위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자, 갑이 이 건물을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갑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에게 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준다 약속한다고.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때 건물 소유권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임대계약 체결할 때 임대에 있는 건물에 소유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야 소유권 없는 사람이 임대해 준다고 하면 사기 아니야? 어디서 또 사기는 잘 배웠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은 이거 봐요. 다 약정만 하면 되므로. 아 미안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임대계약 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행위 나오면 타인의 권리나 물건도 매매, 교환,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거기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부담행위라는 걸 물어보는 이유가 매매는 부담행위다. 그런 거 안 나오거든. 다시 해. 임대차는 부담행위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어떻게 시험 물어본다고 그랬어? 타인의 권리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 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논리를 대려고 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지. 시험은 임대차는 부담행위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그걸 알고 있음으로써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 이걸 물어봐. 다시 한번 타인의 권리나 물건도.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여기다 쓰는 거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뭐라고 메모를 잘해. 합격 안 하실 분들은 한 2년 계획, 2개년 계획 세우실 분들은 가만히 계신다고. 자, 약정은 했다고. 자,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 자, 효력이 생기는데 임대차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 그래서 부담행위인데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지. 그러면 여기서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한 사람만 약정 지키도록 되어 있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고 쌍방이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으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는 편무요, 쌍무요. 요 봐라, 다 약정. 임대인도 약정 지켜야 되지? 임차인도 약정 지켜야 되잖아. 아, 승질 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문 좀 제대로 공부하.
조선족들이 다 합격한다고 여기 기분 나쁘게. 단둥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합격해버려. 여기 오면 2달 딱 배우고는. 참 웃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더 몰라. 참 저런 그런 머리. 그래서 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모른다. 놈들은 젠장 기계과 나온 사람은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를 키워봐다. 약정을 한 사람만 지킨다. 남편 아시나? 남자 편, 여편은 여자 편, 그것이 여편이야. 여편 내올 때. 그래서 잡아.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쌍무계약이지. 이걸 쌍무라고 그래. 다시 쌍무계약. 그러면 쌍무계약 나오면 항상 쌍자만 나오면 외워버린다. 동시이행,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생겨. 이렇게 법적 문제가. 다시 한번 동시이행, 다시 쌍동위. 그래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또 배워.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냐면 유상계약이야. 그러면 유상계약은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일방이 재산 출연했을 때 타방도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계약이야. 그래서 유상계약만 나오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 매매가 준용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에서 매매가 준용되므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임차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매매계약의 적용의 효력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임대인에게도 생겨. 이렇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 자, 앞서가면 이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고 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 목적물을 넘겨주었다고. 그러면 임차권의 내용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차권이 생기는데 권리는 다 같이 권리는 양상 내포. 임차권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재임대할 수 있고. 그래서 임차권을 요 우리 병에게 그대로 재임대하는 행위를 여기 임대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 같이 전대차라고 불러. 전대차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대차는 요 전대차도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야. 여기서. 그래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없이 했어도 자 우리 첫 시간에 동의 없어도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이렇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어쩌고 하면서 동의 없어도 계약은 유효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요 무효요? 을과 병 사이에. 그럼 이 전대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이므로 잘 들어야 돼. 이거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의무를 부담을 해. 유상계약이므로.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차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서 자기에게 불안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주지 않으면 담보 책임을 물어서 따라서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럼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고를 맞춰야지. 그래서 앞으로 임대차는 에어버나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것이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이야. 이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을 안다면 그로 인한 소력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점점. 그래서 일단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요 무상계약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성립 왼쪽에다가 프린트 성립 왼쪽 여러분들 임대차 성립에다 메모 여기다가 임대차 흐름도에 임대차 성립에다가 이렇게 써요. 성립에다가 낙성계약
채권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리고 무슨 계약, 유상계약 이렇게 써. 왼쪽에다가 네가 좀 써주지. 컴퓨터에다 그거 쓰는 거 쉽지 않아. 자, 여러분아, 낙채, 쌍류. 그 네모, 임대차 성립 왼쪽이잖아. 흐름도 그 왼쪽에 그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봐. 낙성계약. 그리고 여기 네모 왼쪽에다가 한번 메모해보라고 이쁘게. 다시 한번 낙성계약, 채권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 나오면 멀뚱멀뚱해야 돼. 매매가 준용된다 생각해야 돼. 유상계약에는 전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고, 계약법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대부분 법규는 다 이제 강행법규, 임의법규.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무효가 돼버려. 이 계약의 내용이. 근데 임대차의 계약은 민법의 계약법은 대부분 강시여 임시여 대부분 임의 규정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평등한 사람이 아니야. 임대인이 갑의 위치에 있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되도록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해버린다고 하는 강행 규정을 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외워본다.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 많다. 이렇게.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돼 버리면 다 무효가 돼 버려. 강행 규정이 많다. 이렇게. 특징이.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목적물이 토지 건물이 있을 텐데, 토지 건물을 여러분들 강화에 가면 3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민박용으로 쓰려고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 하지. 일시 임대차.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장기간 배우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통상 임대차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임대차는 일시 임대차의 경우에도 다 적용되고 통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 우리가 지금 배울 임대차는 다시 한번 일시에도 통상에도. 그러면 여기서 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다고.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도둑놈이 오면 짝대기 들고 지켜줄 의무도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임대인은. 야, 그거 참 귀찮네. 그래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줄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일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까지 있으나 통상 임대차의 경우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돼. 용법에 맞게. 그래서 통상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안전 배려 의무 있음 없음? 없음. 이렇게 하시면 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은 자 프린트를 봤더니 우측 하단 봤더니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 강행 규정과 임의. 우측 하단. 쭉 우측 하단 봤더니 9번 번호가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및 일시 사용 임대차의 적용 여부 나오지? 그걸 먼저 외워버려야 돼요. 우측 하단에 9번. 쭉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면 번호 9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도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책도 안 보여. 매일매일 나와야지. 한번 읽어본다. 9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측 한번 봐봐. 우측 그 칸에. 우측 세 번째 칸에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오지? 보셨나? 네. 거기다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자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개 있어. 크게 몇 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법정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질권.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 임대차 배우면 엄청 쉬워. 여기 봐. 임차인은 차임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임차인이 차임 안 주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해버려. 임차인이 차임 안 주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무엇을 압류해?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법정질권이야. 그래서 이 법정질권에 관한 규정은 민박을 때는 민박을 했는데 이틀 월세 안 주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 압류해서는 돼, 안 돼? 그 건물에 부속된 동산 압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법정질권에 관한 규정과 두 번째는 강행규정. 강행규정이 몇 개 있냐면 11개가 있어. 강행규정이 몇 개? 11개.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왼쪽에 나와 있다고. 강행규정. 그러면 이제 이 강행규정은 먼저 강행규정 쭉 몇 개 있는데 이제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필기할 필요 없지.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강행규정을 어떻게 써놨냐면 조문 순서대로 써놨어. 제가 조문 순서대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조문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막 어려우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자, 이제 보셔. 여기 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존속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그러니까 저거 보고 이 얘기해. 저거 보고 딴지 보고 오지 말고. 계약 성립할 때 저거 보고 이 얘기하지. 중개사 사무실에서 했던 거 기억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리키는 것은 개판이다. 그것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존속기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그래. 그럼 잘 들어. 존속기간을 정했는데 200년으로 정했어. 그거 유효요, 무효요? 여러분 다 그냥.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따라서 임대차에는 존속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적용되는 임대차에는 5년으로 흘러먹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건물 임대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임대했을 때 토지를 빌려 쓰는 경우와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 그러면 이 건물을 을이 빌려 썼을 때 건물을 사용 안 하면,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쓰기로 약속해 놓고는 건물 사용 안 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토지는 사용 안 하면 좋아, 안 좋아? 토지를 30년간 빌려 쓰기로 했는데 임차인 윤호석이 방치한 거예요. 방치했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물고기가, 비가 오는데 물고기가 막 올라오고, 이야, 지렁이도 막 나오고 우렁도 생기고. 그러니까 토지를 쓰면 안 쓰면 좋아, 안 좋아? 좋지. 토지를 안 쓰면 저렇게. 토지를 가만히 놔두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근데 건물은 놔뒀더니 가만히 들어가 봤더니 귀신 나와. 귀신, 벌레 들어오고 막. 그래서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이야.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어. 근데 세월이 변했지. 지금은 이제 현대화 되다 보니까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헌법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 그 이제는 임대차에서는 외워버려. 기간은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임대차를 6개월로 정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 주거용 건물을 6개월로 정한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문제점이 생겼지. 따라서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 그리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다 같이 최단 기간을
2년, 상가는 최단 기간을 1년을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민법을 배워, 주택임대차를 배워. 민법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시면 돼. 그래서 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그럼 기간에 약정이 없지? 기간 안 정했을 때는 언제든지 두 사람이 끝내자 할 수 있어. 끝내자! 알았다! 그럼 그 통지가 임대인이 끝내자 하면 6개월이 경과되면 없어지고, 임차인이 끝내자고 오면 끝내자고 하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그러면 한 달 후에 효력이 생겨. 다시 한번 6월 한 달.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를 봐. 거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가 나오는데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 강행규정에. 오른쪽 강행규정에 4번을 보셔. 4번 봤나? 기간 약정 있느냐 없느냐? 없는 해지 통고에서 그 가로해 놓고 오른쪽에 써. 가만히 계지 말고. 어째 거기다 쓰냐? 오른쪽에다 4번 오른쪽에다 써야지. 또 저렇게 자기 기분내로 쓰고. 필기도 못 오면, 필기를 못 온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개판이라는 거야, 공부도. 그러니 합격을 하겠냐, 그 사람? 진짜 지금 앞에서 어떻게 필기 뜨는지 간섭 다 하고 쳐다보면 깝깝해 죽겠어, 아주. 그렇지. 여기는 전부 합격하실 분이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지 통고. 거기다 가로해 놓고 6월 한 달 이렇게 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여기다가? 궁금해, 안 궁금해? 그 궁금하면 책 찾아봐, 이렇게. 어이씨, 6월 한 달 썼는데 어째 썼는지를 몰라. 어째 썼는지를 모르면 그냥 넘어갈래? 책을 한번 보실래? 그래,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임차인에게 이 규정과는 달리 불리하게 약정을 해버리면 무효라는 거야, 이게. 그럼 뭔 얘기냐면 우리 민법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이 경과되면 소멸하게 돼 있어. 6개월. 그런데 둘이 계약서에다 쓴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3월이 경과되면 보증금 내주기로 한다, 이렇게 썼다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몇 월이 경과되면?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하기로 한다 했을 때 그 약속이 임차인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함으로 요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해서 무효다, 이런 약정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 약정은 유효요, 무효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셨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7개월이 경과되면 종료하기로 한다 썼어, 약속이. 그럼 그 약속은 법에 규정된 약속보다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니까 그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 따라서 임대차에서의 강행규정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서 이걸 다 편면적 강행규정, 쌍면적, 편면적,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또 이런 말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면 유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간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라는 게 있어. 기간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 자, 우리는 다시 얘기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그럼 기간을 약정했는데 기간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의 경우 기간을 정했어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서에 쓴다고. 그러면 그런 사유가 생기면 해지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도 6월 한 달인데 이 기간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는 이것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너희들 알아서 약정해도 돼. 만약에 기간을 정했어. 자, 기간을 정했다고. 30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도중에 임대 건물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해지하기로 한다. 이게 약정 해지야. 그러면 임대인의 해지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해지하기로 한다 했을 때 그 기간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오면 한 달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 약속은 유효, 무효?
만약에 이게 강행규정이면 무효, 임의규정이면 유효. 근데 기간 약정 없는과 있는을 비교해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임자하고 비슷하냐? 업이 이시. 그래서 있은 임의규정이야 이게. 있는은 무슨 규정? 없는은 그걸 오른쪽에 구별하시라는 거. 임의규정을 한번 봐. 왼쪽에. 임의규정 하나 왼쪽에 써보셔. 임의규정에. 자, 1번 봤더니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나오죠? 그 4번에다가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셔봐. 임의규정 왼쪽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는 강행규정, 임의규정을 먼저 외우는데 없느니 강행규정이요, 있느니 강행규정이요. 있는은 임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6월 한 달이야.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아. 이 건물을 우리 임대해 주었는데 대부분 법정갱신, 자동갱신은 임대차 종료 전에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대인이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이렇게 돼. 상가 임대차는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이 된다고. 다시 한다. 주택만 놓고 보자. 임대차 종료 전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돼버려. 임차인은 6월에서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법정갱신이 돼. 다시 한다. 이 건물이 주택이라고. 주택. 주택의 경우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갱신에 접어들게는 임대인이 6월에서 한 달 전에 아무 말이 없어야 돼. 그럼 6월에서 한 달 전에 여기서 임차인아 다음에 너 월세 있지 10만 원 더 안 올려주면 재계약 안 해. 라고 해서 재계약 않겠다는 통지를 해버리지. 그러면 이제 법정갱신이 안 돼.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돼. 그러면 법정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6월에서 한 달 전에 갱신 거절해야 돼. 임차인은 몇 달 전에? 그냥 한 달 전에만 갱신 거절 통지해주면 돼. 한 달 전에만. 그럼 이제 민법의 임대차는 잘 들어야 돼. 민법의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에 접어들어. 다시 한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갱신이 막아져. 근데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만료 전이요, 만료 후요. 만료 전에 6월에서 한 달 전에 재계약 않겠다라는 거절의 통지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민법의 임대차를 배워, 주택임대차를 배워.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법정갱신을 막으려거든 어떻게 하면 돼? 만료 전에 거절해야 돼. 만료 후에 거절하면 돼. 만료 후에 임차인이 쓰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에 접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내가 내가 강의를 잘 했는지 판단을 해. 지금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강의 못 했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의 경우, 주택의 임대차와 비주택의 경우를 두 개 비교해서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특별법. 그럼 주택의 경우는 자동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만료 전에 거절해야 돼. 만료 후에 거절해야 돼. 주택은. 만료 전 몇 개월에서?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는 만료 전에 거절해, 만료 후에 거절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만료 후에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야, 이게. 자, 그러면 법정갱신의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돼버리면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이 규정도 강행규정이요, 임의규정이요? 강행규정. 그래서 임대인이 6월에서 한 달 전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법정갱신으로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임차인이 불리하지. 그런 약정은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세 번째는 임대차에서는 이쪽으로 쭉 와보면 임대차에서의 주된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했으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게 임차권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주시오는 권리가 생겨. 차임채권 이렇게. 그러면 이 차임채권과 관련하여 차임은 그러면 언제 주는가에 대해서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계약서에 안 썼다면 건물은 따라하세요. 건물은 월말. 자, 그냥 프린트를 봐. 여러분 맨 위에 양가로 2번을 본다. 맨 위에 양가로 2번 올라가. 문이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하여 약속이 없으면 동산, 건물, 대지는 언제? 매월 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 수확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이것이 차임 지급 시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 물어본다.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다시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한 날, 없으면 월말, 연말, 수확기에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런데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요, 강행규정이요,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그냥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해서 정해. 그래서 차임 주기로 했는데 두 번 오고 이기액 연체하고 달라.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차임을 우리 매달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매달 월말에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50 주고 그랬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연체액이 얼마야? 여기까지 100만 원. 또 여기도 50 주었어. 그럼 150 연체지? 이기액에 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또 여기서 50 주었네. 그럼 이기액에 달했지. 그럼 이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기액에 달한다. 그래서 차임 연체와 해지는 액기액에 달한 경우에, 그럼 자 여기 봐. 차임 연체 시에는 차임 연체는 두 번이요 이기액이야. 이기액에 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 근데 계약에다가 일기액에 달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지. 그래서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래서 연체와 해지는 몇 기액이야? 두 번이요, 이기액이요? 이기액.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기액에 달하도록 이제 이런 걸 배워. 자, 임차인이 이 토지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 이기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는데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고 이기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으나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사가시 올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일단 이기액에 달하여서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당하면 여러분 다 밑으로 가. 8번 봐. 8번에 지상물 매수 번호를 봐. 8번은 이렇게 봐. 8번
가로 8번은 다르니까. 8번 읽어본다. 시작. 거기에 종료 후에 요령 나오지? 임대차 종료 후에 요력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잖아. 여기 종료 후에 여기 보면 종료 후에 여기 8번에 나오잖아. 거기 봤더니 행사상 제한 사유를 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상 제한 사유에 특수 목적이나 따라서 해지 시 차임 연체로 해지 당했으면 임차인의 각종 권리가 부정돼 버려. 그럼 이제 다시 묻는다. 임차인이 몇 기획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임대인은 끝내자 할 수 있어? 2기획. 그런데 중요한 건 2기획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는 했으나 임대인이 해지하고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지상물 사가시 홀수. 응? 해지 안 당했잖아. 거기다가 해지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지? 이런 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판례라고 그래. 깝깝해? 아니 그러니까 오빠 얘기를 잘 들어. 이기에게 달하도록 해지되었을 때만 안 된다니까 권리가. 근데 해지 당했어? 해지 안 당했어? 해지 안 당했지? 그러면 사가시 홀수 이따 그렇게 하라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지금 그런 것들을 판례라고 해서 시험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거 다 배울 거라고. 다시 한번 이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했으나 해지 당했다 안 당했다. 해지 당했으면 각종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해지 안 당했으면 여전히 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기획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어? 2기획. 그 다음 네 번째, 나중에 또 다시 배울 때는 걱정 말어. 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은 X 건물을 을에게 사용수익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임대인은 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배워본다. 인도 의무, 유지수선 의무.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인도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유지수선도 해야 돼. 그럼 임차인은 여기서 이제 용법에 맡겨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창고가 멸실이 된 거예요. 그 일부 멸실이 되었어. 그 임대인은 일부 멸실된 것 다시 지어줘야 돼. 그대로 놔둬야 돼. 안 지어준다고 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잘 들어.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에 파손이 되면 유지수선을 임대인이 해야 된다니까. 나는 안 해줬는데 니는 도둑놈이었어. 그러니까는 미안해. 막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막 나한테 대들면 돼 안 돼. 여기는 정통이야. 정통.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정통이라고.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다시 지어줄 의무도 있어. 그런데 일부가 멸실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다시 지어줄 의무가 있는데 안 지어주고는 여기 창고에 있었거든. 여기가 멸실이 돼서 임대인 다시 지어줘야 돼. 근데 안 지어주고는 차임 깎어. 해서 일부가 멸실이 되었을 때 임차인에게는 당연한 멸실된 부분에 비울 만큼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기는 것이 좋겠는가?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기는 게 좋겠는가?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자, 임차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었어. 그럼 임차인의 입장을 봐.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 깎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좋아. 청구해야 차임 깎아지는 권리가 생기는 게 좋아. 청구? 또 마음이 벌써 이 사람들 2년 재수생들이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사람들이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논리는 뭐 청구할 거 뭐 있어? 당연히 깎아야 되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자, 다시 묻는다. 그냥 순수하게 되돌아가. 임차물의 일부가 파손되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멸실된 부분에 이게 지금 차임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월세가. 근데 이게 한 20만 원 상당 된다면 당연히 요만큼 깎는 게 좋아? 깎아주시오 해야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 당연히 깎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깎아주시오 했을 때 권리가 생겨야 되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배운 사람들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배웠던 강의 무서움이라니까 이게. 벌써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다 당연히 차임 깎는 게 낫지 이렇게 하더니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긴다 그러면 틀려. 왜냐하면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긴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건물 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임차인이 불리하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임차인에게 물어봐야 돼. 건물 지어줘야 돼 그러면. 주댕이 딱 다물고 있으면 내가 이 얘기 해야 돼? 지어줘야지. 근데 야, 그 뭐 보니까 돼지도 다 죽어버렸는데 뭘 지어? 그 임차인이 그럼 차임 깎어. 인제사. 그러면서 옥수수도 좀 갖다 주면서 막걸리에 한 잔 먹고 홍어회에다가. 자, 그래서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면 잘 들어야 돼. 임대인은 당연히 지어줄 의무가 있다. 근데 임차인이 안 지어줘도 돼. 그래? 그러면 차임 깎아야지.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멸실이 되면 시험이 자, 오른쪽에 써. 일부 멸실 오른쪽에 몇 번이냐면 그게 1번이야. 1번. 강행규정이 다시 되돌아가. 9번에 강행규정을 봐. 여기 강행규정 여기 1번 봤더니 다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 나오지? 그럼 거기 물어본다. 일부 멸실과 여기 봐. 시험은 여러분들 책에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생겨. 근데 시험은 차임 감액 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이렇게 물어봐. 임차인의 실수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에게는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긴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고 차임 감액 청구권이 생겨. 그럼 이제 이것이 어째서 시험에 나오냐면 어째서 시험이 나오는지 가르쳐 줄게. 자, 우리는 다 같이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생겨.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 들어봐. 가불간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지진으로 멸실이 되었어.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연이요? 책임 없는 사연이야? 예를 책임 없으면 채무 없고 내 채무 가면 네 채무도 당연 간다. 그래서 갑의 채무가 없어지면 을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해버려. 이것이 위험부담이라고. 그러면 임차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하에 해줄 의무가 당연히 면해지지? 그러므로 을의 채무도 당연히 면해야 돼, 안 면해야 돼? 그래야만 위험부담의 논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맞춰서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긴다.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근데 임대차에서는 위험부담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 임차인에게는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요, 차임 감액 청구권이야. 내가 여러분의 논리를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표정이 짜증나는 사람은 오래가. 그 사람들은 논리를 설명해. 이런 강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일부가 멸실이 되면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아니라 차임 감액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주의하시오 이런 것들은 EBS 강의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사무쳐야 된다고. 그러려거든 뼈에 피와 땀이 돼야 돼. 사무쳐야 돼. 그래야 안 잊어먹어. 그럼 그걸 안 잊어먹게 하는 게 논리지. 그래서 아까 위험부담 문제를 내가 언급해 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위험부담의 논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임대차도 당연히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위험부담의 예외를 두었다 하시면 돼. 그럼 그 말도 어려우면 나중에는 9월달 갔을 때는 임대차에서는 위험부담의 예외가 적용된다. 그럼 알아들어야 돼. 당연히 가야 되지.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가. 근데 임대차에서는 원칙을 적용해서 예외를 인정해서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제 어쩔 수 없어.
다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 되면 임대인은 다시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지어줘야 돼. 그런데 안 지어주고 당연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을 인정해버리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그래서 당연한 차임감액 청구권이요. 당연한 차임감액권이야. 차임감액 청구권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당연한 차임 감액권이 생긴다. 그럼 틀려. 이런 표현을. 동의하셔? 자, 그 다음에 사정이 변하면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권이 생겨.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그 199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건물이 텅텅 비었다고. 그러면 건물이 텅텅 비었을 때 임차인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가 옆에 가면 여기는 월세가 100만 원인데 옆에 가면 10만 원이요. 그럼 사정이 변했으니까 임차인은 차임료 깎아주시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렇게. 임대인은 사정이 변하면 차임을 올려주시고 할 수 있어. 이런 걸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서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서에 썼다고 계약서에다가 차임을 보니까 자네 이 건물 왜 임대해?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가금 집에 가면 맨 집사람 방 닦으라고 해서 못 살겠다고 애기 봐라 그러고. 그래? 그러면 내 차임 안 올릴 테니 걱정 마시게. 계약서에다가 차임 올린다고 썼어 안 썼어? 차임은 절대 안 올리겠대. 그러면 약속했으면 차임 다음에 사정이 변해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안 올리기로 했으면 안 올려야지. 근데 사정이 변하면 올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사정이 변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게 계약서에다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어. 이것을 차임 불증액 특약이라고 그래. 계약서에다가. 자, 문제.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약정한 후에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증액을 청구할 수. 우리는 없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정이 변했을 때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사정이 변하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오른쪽 메모.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2번에 사정 변경과 차임 증 동그라미 치고 감 동그라미 쳐. 막 같이 보지 말고. 강행규정에다가 여기 지금 강행규정 여기 오고 있어. 강행규정 2번. 강행규정 밑에 2번. 한번 읽어본다.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인데 다시 정리해. 사정이 변했으면 임대인은 차임 올려주시오 하겠지. 임차인은 차임 내려주시오 하겠지. 근데 계약서에다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사정이 변하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니까 외우느라고. 다시 한다.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에도 무엇이 변하면? 사정이 변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나오면 O 해야 돼. 다시 묻는다. 차임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정이 변한 경우 증액 청구할 수 이제 국어로 말하면 없다 해야지. 근데 판례는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외워가는 거예요. 사정이 변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증액 청구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해. 그리고 상가도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증액 청구에 제한이 있어. 주택이나 상가는 얼마를 넘지 못해? 100분의 5. 근데 민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경우는 증액에 제한이 없다 하시면 돼. 증액 제한 없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증액 제한 있음 없음? 없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이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몇 번이냐면 지금 그게 몇 번이야? 9번이네.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이거는 한 문제가 꼭 나와, 한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인에게도 있어. 미안. 임차인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고, 전차인. 여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두 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냐면 전차인에게도 있어. 임차인, 전차인.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라는 게 있어. 전차인의 권리 확정.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켰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확정이 있고. 9번 해지 통고 시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가 있어. 그래서 전부 합쳐봤더니 여기 두 개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갔으니까 합쳐봤더니 11개가 있어.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는 일단 외워놓고 두 번째 시간부터 또 공부를 하자고요. 외워본다.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뭔지 모르지만 외워요. 다시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다시 한번 없는, 묵시적, 차차차, 지상물, 부속물, 전차인의 권리 확정의 확, 그리고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라는 규정이 있어. 외워본다. 확통. 그래서 임대차를 해결하려거든 먼저 저걸 외워줘야 돼. 저걸 외워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바로 공부할 텐데 이걸 가지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 그러면 임대차의 주된 내용은 임차권이고 차임채권인데 이걸 둘러싸고 가불간에 분쟁이 생기는 걸 공부한다고. 그럼 자, 첫째,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인도 의무가 있어. 인도 의무.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럼 이제 이따 쉬었다가 배울 거라고. 그러면 목적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유지 수선이 필요해. 그럼 임차인은 유지 수선이 필요하면 임대인아 유지 수선해야 되겠다라는 통지 의무가 있어. 수선해줘야 되니까. 그럼 통지해주면 임대인이 유지 수선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유지 수선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인용 의무가 있어. 인용 의무. 자, 문제가 있다. 쉬었다. 이걸 배워.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목적물을 유지 수선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시험이 임대인은 어쨌든 유지 수선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꼭 임대인 편할 대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유지 수선할 수가 있어. 그 임차인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정신 차려. 그로 인해서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면 임차인은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다.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유지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통지 의무가 있어. 통지해주면 임대인은 유지 수선하겠지. 그럼 임차인은 참을 의무가 있다고. 인용해줘야 돼. 자, 이제 이거 문제야.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할 수는 있어. 그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지. 그럼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외워줘야 돼. 외워본다. 어묵 차차차. 지부확통.
이걸 먼저 외워줘야 이제 공부가 된다고 이렇게. 자, 쉬었다 합시다.